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편이 이순신대교 위로 날아들어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 산업단지에서 화재와 폭발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단 사고의 원인과 더불어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남 관광재단 설립이 최근 정부 승인을 얻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1월부터 정관을 만들고 법인 등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오늘은 사고 소식부터 전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폭발 잔해물이 이순신대교 위로 날아와 아찔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낮 1시 14분쯤 이순신대교 위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폭발 사고 당시의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2번의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쳤고 폭발 잔해물은 큰 포물선을 그리며 이순신대교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이순신대교 방향으로 날아든 폭발 잔해물입니다. 안전 펜스에 한 차례 부딪히고 나서 도로 갓길 쪽으로 떨어졌는데요. 아스팔트 바닥은 잔해물의 모양대로 구겨졌고요. 안전 펜스는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광양제철소 측은 자체 소방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소방당국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7대, 소방대원 2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50여 분 만에 초기 진압은 완료됐지만 50대 도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이 얼굴과 머리에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현장 근로자 3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철소 내부에 있던 폐열 발전기를 시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폭발 소리와 날아든 파편 때문에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올해 들어 광양제철소에 잇따른 사고 소식에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잇따라 2번 울려 퍼집니다. 마치 포탄을 쏘아 올리듯 알 수 없는 물체가 하늘로 솟아오르더니 인근의 이순신대교 난간이 물체에 맞아 찌그러졌습니다. 난간을 때린 맨홀 뚜껑처럼 생긴 철제 원판에는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폭발 당시 또 다른 파편이 날아들었다는 제보도 잇따랐는데 다리를 오가던 차량에 맞았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검은 연기가 40여 분가량 하늘을 뒤덮었고 이순신대교는 차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그 폭발음이 2번 연속 들려가지고 베란다 문을 열어봤는데요. 공장 쪽에서 그 시커먼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더라고요. 돌덩이처럼 큰 게 그 인근의 이순신대교 쪽으로 날아간 게 보였거든요. 주민들은 광양제철소에 잇따른 사고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거나 1명이 다쳤고 7월에는 정전으로 굴뚝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주민 불안을 키웠습니다. 주민으로서 그냥 뭐 사고 없이 그렇게 잘 운영이 잘 되면 좋겠죠. 우리도 포스코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좀 잘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사고가 자주 있다 보면 불안하죠. 주민들은 광양제철소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대기업으로서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큰 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으로서 불안하고 또 어찌됐든 이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이런 사고가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광양제철소 사고. 관계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동부권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들이 화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광양제철소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7살 김모 씨와 62살 서모 씨 등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7월에 발생한 검은 연기와 불꽃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창가를 쳐다보는 순간에 까만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한 10분이나 15분쯤 있으니까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죠, 엄청. 그리고 사람 안 다쳤는가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엄청 처음에는 연기가 엄청 많이 나더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잦아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무섭더라고요. 지난 1982년에 조성된 광양국가산업단지는 한 해 8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광양제철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제철소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계시험 작동 과정에서 공장 발전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 사고가 난 제철소는 각종 유류나 높은 온도의 용광로를 다루는 곳으로 조금만 방심해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공단 입주 기업에게 비싼 안전장치 설비를 강제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 전문가들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공단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폭발 사고나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염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아마 냉각유죠, 냉각유가 아니라 냉각유. 그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인정상 거기서 이제 뭐 기름이 누출됐든지 뭐 그런 걸로다가 폭발하지 않았겠냐는 추정만 하는 거죠. 추측만 하는 거죠.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9명. 게다가 최근 여수산단에서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폭발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4일 낮 1시 14분쯤 배열발전 추결 설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포스코 리스트 소속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제철소 조업과 관련 없는 연구 설비로 조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은 소방서와 전문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폭발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 영상과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김재훈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폭발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영상 왼쪽으로 불꽃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폭발과 함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시커먼 연기가 동반되면서 하늘을 뒤덮었는데요. 이때 당시 폭발음도 컸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커다란 굉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폭발하는 소리인데요. 인근 이순신대교도 검은 연기로 이동조차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폭발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놀랐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공장 내 부상자 외에는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순신대교에서 주행 중 동승석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좌측으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폭발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사진인데요. 폭발과 함께 날아온 커다란 돌덩어리가 난간에 맞고 튕겨져 나와 도로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부딪힌 돌로 인해 난간은 이미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데요. 폭발한 장소에서 돌이 떨어진 장소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상당히 먼 거리를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폭발의 무서움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제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영상을 통해 본 현장의 모습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5명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현재 4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폭발 사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의 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남관광재단 설립이 본격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남관광재단 설립을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단, 설립계획과 타당성 검토 가운데 일부 미진하거나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검토하고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의 사업 내용과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결정에 따라 전라남도는 내년 1월부터 정관 마련과 함께 법인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2월 안에 재단 출연 동의안도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5곳이 정부의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85곳을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로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은 5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무안군 항공특화산업단지를 비롯해 해남군 옥동 일반산업단지와 화순 생물의학 제2산업단지, 한평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영광 묘량농공단지입니다. 지정 면적은 총 139만 4천 제곱미터며 산업용지 면적은 9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라남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공고 후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 사업에서 전남 7곳이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 사업에 전국 21곳을 선정했는데요. 전남이 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여수 2곳과 광양과 신안, 나주, 화순, 장성 등 각각 1곳입니다. 지원은 선정 지역 1곳당 직매장은 최대 6억 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수 국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조성되는데요. 4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 국동 캠퍼스 1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150병동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58억 원이며 30억 원 상당의 부지를 전남대가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활병원은 전남대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척수 손상과 뇌 손상, 소아 재활 전문으로 운영됩니다. 전남 지역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지역 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98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2,326만 원으로 1인당 개인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1,80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년도에도 전국 최하위를 보여 2년 연속 1인당 개인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7개 시도 전체의 지역 총소득은 1,905조 원으로 전년보다 57조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 총소득 증가율은 충북이 6.2%로 가장 높았고 전남 1.1%로 가장 낮았습니다. 완도군과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임금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완도군과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10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협약을 합의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올해와 내년 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항, 징계에 관한 내용 등 78개 조항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공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완도군에는 207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영암군의회가 올해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암군의회 270회 2차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발표되고 영암 지역 경제 활성화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광양시가 토종 복분자 집중 재배단지를 조성합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에 광양 봉강면 구서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2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구서지구에 국비 25억 원을 투입해 5헥타르 규모의 복분자 집중 재배단지와 관리시설이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서지구 일원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육묘한 토종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지만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매우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토종 복분자 집중 재배단지가 확대되면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가 청년 창업형 농업 경영인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경영인은 실적에 따라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이 더해집니다. 광양시는 농림축품부 주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창농업 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지와 자금, 교육,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며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신청은 내년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에 접수하면 됩니다. 성탄절인 수요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웃도는 등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크게 벌어집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 휴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다소 낮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성탄절인 수요일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동해안과 전남, 경남, 제주도에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덧 한 해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 동안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